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 그러니까 혼인 전에 작성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즘 들어서 은근히 여쭤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그런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죠.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쓰려고 하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크게 지원을 받거나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니까 '내가 뺏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생각으로 혼전 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세요. 꼭 자녀분,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뿐만 아니라 어머님 혹은 아버님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 혹은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인제 부모로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은데 혼전 계약서를 쓸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죠. 근데 제가 좀 이런 경우에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해 드립니다. 쓰신다고 해도 실제 효력은 좀 애매합니다. 쓴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이 그 내용대로 재산 분할을 해 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인제 혼인 전에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서로 들고 왔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실히 해 두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둘이 안 좋게 돼서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 놓는 것, 그런 거를 바라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하러 쓰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는데 제대로 써 주겠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아마. 그래서 인제 다른 곳 찾아가신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저는 '굳이 쓰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리해 둘 필요는 있어요. 인제 이혼 소송하다 보면 혼인 초기에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들고 시작을 했는지, 시댁 혹은 처갓집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 줬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데, 왜냐면 그걸 기초로 재산을 형성해서 불려 나갔을 테니까요. 이제 초기에 지원받은 돈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이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희석되는 면이 있죠. 아무튼 결혼을 시작할 때 얼마만큼의 재산을 서로 들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았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다투려면 기록이 잘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인제 최근에 결혼하고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정리가 쉽죠. 인터넷에서 다 조회하면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사진으로 찍어 놓고 뭐 스캔하고 다 하지만, 그 옛날 그 계약서를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리고 그 옛날의 이체 내역 같은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사건을 접하다 보면 '아, 처음에 결혼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이혼하게 됐으니까 하는 얘기고, 누가 결혼할 때 이혼할 걸 생각해서 막 그걸 적고 그러겠습니까? 요즘은 인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옛날에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고, 뭐 증여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증여세 내고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건 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부모님이 몰래 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 같은 거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누군가가 증여세 탈세했다고 신고하면 또 피곤해지니까 그런 거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제 그렇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특히나 결혼 생활 같은 경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건데, 이혼할 걸 가정해서 무언가 계약을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혼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냥 두 사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바람 펴서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결혼하는 마당에 누가 바람 펴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작성하는 것도 웃기고, 이유 불문하고
이혼하게 되면은 뭐 재산 분할 어떻게 한다라는 걸 넣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혼인을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 혼전 계약서의 효력을 100%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 버리면 누군가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살아보자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긴 한데 그게 또 본인을 강요하는 강제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결혼 생활 같은 경우는 변수도 많고 뭐 지금은 내가 들고 온 돈도 많고 돈 잘 벌지만 나중에 갑자기 배우자가 돈을 더 잘 벌어서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뭔가 대박이 터져 가지고 배우자 재산이 확 늘어나요. 이런 경우에 혼전계약서대로 하고 싶을까요? 혼전계약서에 그냥 "이혼하게 되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가진다."라고 기재를 해 놓았다면 상대방이 이혼 통보했을 때 "그래 알겠어."라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 저거 내가 좀 도와줘 가지고 대박 친 건데 저 부분에 대해서 내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억울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겁니다. 다들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언가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대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또 의외로 많이 없어요. 계약서 조항 내용을 가지고 다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애초에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혼전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이 혼전계약서로 인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서 이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원에서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죠. 그럼 이제 혼전계약서가 이렇게 쓰여졌지만 이후에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판결이 내려질 거고 그럼 그 혼전계약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간단하게 혼전계약서 쓰러 왔는데 변호사가 허탈한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다고 하면 쓰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내 재산 내가 지키고 싶다.' 만에 하나 본인 혹은 자식들이 헤어졌을 때 '재산을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혼전 계약서를 쓰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혼전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재산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전 계약서 내용대로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혼이라는 거는 서로의 감정이 실려 있는 문제인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계약서대로 우리 깔끔하게 오케이 하고 협의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인제 두 사람 일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양육비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까지 생각해서 다 혼전 계약서를 쓸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막상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본인들이 들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죠. 근데 그거는 정말 혼인 기간이 극히 짧지 않고서는 인정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한쪽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혼전 계약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괜히 어설프게 썼다가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손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결혼 생활 모릅니다. 결혼 생활 몰라요. 갑자기 결혼 생활이 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결혼 생활을 앞두고 미리 장래일에 대한 계약서를 쓴다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거 쓰다가 서로 싸우게 되거나 감정 상하게 되면 더 피곤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도입되지도 않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은 제도인데 무리해서 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